한도에 대한 제목과 내용들을 봤을 때 문단이 조금씩 바뀐 걸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인사말과 섹션을 현실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비슷한데 문단이 달라지는 걸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체험남 시대 담당 컨설턴트 강사 동진쌤입니다. 오늘은 블로그를 하면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챗GPT를 활용해서 글을 써도 되는지, 썼을 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AI를 활용하시는 분일수록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존에 한 번쯤 AI가 처음 나왔을 때 AI를 활용했을 때 글이 생각보다 형편없거나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답변이 좀 다른데? 라고 하면서 AI에 부정적인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되어서 챗GPT를 활용하시면 완전히 새로운 문서로 구조화해서 노출할 수 있는 글로 다시 만들어주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당연하게 상위 노출이나 글의 품질은 유지한 채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챗GPT로 키워드를 뽑아서 글을 쓰기 이전에 먼저 키워드를 뽑는 3가지 단계에 걸쳐서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3가지 소재를 가지고 같이 챗GPT를 키워드로서 상위 노출하는 것까지 발행하는 것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대표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전문성이나 관련성 있는 블로거를 먼저 찾는 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찾았다면 그 사람이 나랑 내 블로그랑 비슷한 블로그의 품질과 지수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찾았다면 이제는 그 블로그랑 나랑 관련 있는 주제의 제목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뽑아서 엑셀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까지 마치셨다면 그걸 토대로 이제 챗GPT로 키워드를 적어서 노출하는 것을 적어보시면 되는 준비가 끝나신 거예요. 이제 하나씩 보시고 찾아보면서 같이 해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적용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챗GPT로 블로그 키워드를 뽑기 이전에 3가지 단계에 걸쳐서 글 소재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대표 키워드를 검색하면서 추가적으로 전문적인 포스팅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에 대한 블로그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포스팅을 하는 블로그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블로그에 포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먼저 찾아봤을 때 인플루언서를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키워드로서 내가 쓰려고 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 인플루언서, 부동산을 한다면 부동산 인플루언서의 대표 키워드라는 5개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고요. 거기서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들이 검색해 보면서 읽어봤을 때 단편적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포스팅한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바로 보여드리면 한번 네이버에 제가 최근에 썼던 글이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이라는 키워드거든요. 이 키워드로 글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에 있는 인기 글들이나 이런 글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단편적으로 이거 하나만 이 키워드로 쓴 건지 아니면 모든 키워드들이 대부분 같은 주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것까지 하셔서 전문 블로그를 찾았다라고 하시면 이제는 이 블로그랑 인플루언서가 나랑 품질, 지수가 비슷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키워드를 찾아서 썼는데 이 블로그는 나보다 지수가 너무 높아서 내가 글을 쓰더라도 노출이 될 수 없어 라고 판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네이버에 불덱스라는 걸 검색하셔서 내가 찾고자 하는 블로그랑 나의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혹시 몰라서 경제 비즈니스 글을 저도 쓰고 있다 보니까 경제 블로그를 제가 한번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서 검색을 누르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인플루언서라고 보이시죠? 글도 800개나 되는데 지수는 어떻게 되냐면 준체 5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준체 4, 5, 6, 7 이 사이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 한번 찾아보시길 권장드려요. 최적화된 블로그들은 제가 이기긴 아직은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준체 5나 6이나 7 정도 되는 블로그들을 찾아서 이 블로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키워드를 분석해서 글을 쓰는 분들이라고 저희들은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썼던 글들을 저희들은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최근에 썼던 글들도 보이시죠? 제가 최근에 이 분의 글을 한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글이 이분이 썼던 글인데 여기 있는 제목들이 다 보이실 거예요. 이 제목들은 알게 모르게 이 블로거 분이 키워드를 분석하셔서 썼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들을 저희들은 제목을 저희한테 맞게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저랑 비슷한 블로그의 키워드라는 걸 유추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Where is post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이 블로그의 주소를 또 클릭하게 되면 최근에 썼던 글들부터 시작해서 제목들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서 저랑 관련된 부동산 정보에 대한 글이 있으면 그 키워드를 저는 임시로 저장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썼던 내 집 마련 생애채점 주택자금 대출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키워드를 가져온 거거든요.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면 제목을 저장해 두시고 이렇게 하나 둘씩 기억날 때마다 모아 두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 집 마련 생애채점 주택자금 소득조건 금리 한도라는 내용으로 제가 만약에 글을 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거를 챗GPT로 키워드를 발행하시면 돼요. 어떻게 발행하시면 되냐? 제가 혹시 몰라서 썼던 이 키워드 이걸로 제가 썼던 글을 가지고 한번 챗GPT로 다시 만들어서 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전부 다 드래그 해 보실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미리 틀어놓은 챗GPT에 붙여넣기 하실 거예요. 제 글을요. 근데 먼저 여기서 선행돼야 되는 건 뭐냐? 챗GPT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나 명령어를 통해서 기본 소양을 어느 정도 입력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한다라고 하면 막연하게 블로그 글을 발행해줘 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 챗GPT한테 제가 원하는 명령어들을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중복된 글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블로그 로직은 중복된 글을 쓰면 안 돼. 기존 글을 창조적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블로그에서 원하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 키워드만 4번 정도 반복해주고 키워드마다 문단, 소, 분류, 기승, 정, 결이 있었을 때 소, 분류, 문단으로 나눠서 적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거나 내 블로그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1500자 이상 적어줘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한번 글을 발행해줘 라고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또 선행되는 건 뭐냐면 챗GP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그레이드 버전, 옴니 버전이 있거든요. 이 옴니 버전이나 아니면 뭐 4.0, 4.5 버전도 많이 쓰는데 저는 조금 새로운 걸로 발행할 때는 0.1 버전을 많이 추천해요. 옴니 버전. 그렇게 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검색해 보시죠. 그럼 이렇게 기다리면
기존 글을 복사 붙여넣겠던 걸 제가 원하는 프롬프트나 키워드나 반복되는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금 정리해서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문단도 나눠가지고 적어주고 있고요. 제가 원하는 키워드는 생애 최초 주택자금이다 보니까 이 키워드도 4번이고 5번이고 들어가게 적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문단까지 다 잘 나눠준 걸 저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럼 그대로 복사하고요. 이거를 메모장에 들어가셔가지고 메모장에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메모장에서 복사한 걸 이제 제가 글 쓴 키워드 있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키워드들마다 특징들이 있죠. 이 제목은 한번 복사하셨다가 한 번 더 본문의 제일 위쪽에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인용문으로 넣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제일 위쪽은 이렇게 문단에 나눠줬기 때문에 다 인용문으로 보시면 정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섹션이 이렇게 나눠있을 때마다 또 인용문으로 이렇게 인용문으로 바꾸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독성이 좋도록 이렇게 띄어쓰기나 부분을 저희들은 정리해줍니다. 자, 이거는 조금 빨리 감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기승전결을 챗GPT를 통해서 상위 노출해서 기존의 글들을 가공하고 그 가공한 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가공해서 이렇게 글을 완전히 새로운 글로 만들어주는 걸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저희가 요청한 대로 4번이고 5번이고 넣어줬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만 수정해줘서 여기 안에 사진만 문단에 넣어주시면 그대로 발행하셔도 키워드가 노출되는 걸 저희들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발행한 후에 한번 기존 글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썼던 내 집 마련 주택 금리 한도에 대한 제목과 내용들을 봤을 때 문단이 조금씩 바뀐 걸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인사말과 섹션을 현실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비슷한데 문단이 달라지는 걸 저희들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틈틈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넣어줘 총 한 4개든 5개든 섹션별로 하나씩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보기도 좋게 글 하나가 완성되는 걸 저희들은 확인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챗GPT를 통해 가지고 블로그를 상위 노출하는 활용 방법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제가 조금 빠르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글들이 아니라 제가 썼던 글을 토대로 챗GPT로 비교해드리긴 했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노출과 함께 성장하는 블로그를 꼭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블로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